된 글입니다. 경기일보의 빗물처럼 햇빛 돌려라. 네, 좀 창피한 일인데요. 예, 이 글 쓴 사람이 기고문 대피를 한 열 몇 개 했는데 제일 안 부끄러운 글이에요. 예, 네가 쓴 글 중에서 제일 덜 창피한 글 꺼내봐. 그러면 저는 이걸 꺼내게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라기보다는 좀 덜 창피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좀 글 쓰는 제가 나름 여기다가 좀 뭐랄까 겉멋을 좀 많이 부렸어요. 사실은 그런 점들을 갖다가 한번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아시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이제 작품상 받고 감독상 받고 정말 우리 한류 영화 한류는 완벽하게 아카데미를 휩쓴 영화죠. 정말 그 한 해 동안. 근데 기생충에 대해서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제일 유명한 영화 평론가 중에 한 명입니다. 팬이 제일 많은, 아마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이동진 씨가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나와서 지금 영화 평론하고 있는데, 이동진 기자가 이 기생충 영화 평을 어떻게 했냐면요. 상승과,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개그 우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동진 기자가 한 줄 평을 이렇게 썼어요. 기생충에 아마 별점 5개인가 4개 반을 4개 반 줬을 겁니다. 아마 기생충 영화평을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개그 우화에서 명징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학적이다. 잘난 척을 하느냐. 잘 쓰지도 않은 단어를 왜 넣니? 예. 그래서 이 명징하다가 그때 검색어 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예, 명징하다 뜻은요. 맑고 깨끗하다 뜻이에요. 맑고 깨끗하다. 상승하고 맑고 깨끗. 직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배 짜듯이 이렇게 섬유 만드는 겁니다.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낸 신랄하며 처연한 개그부하다. 참고로 그냥 넘어갔고요. 예. 근데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조금 더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많이 그렇게들 평합니다. 물을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물이에요. 기생충에서는 굉장히 물이라는 게 굉장한 소재인데, 이제 이 앞에 두 단락은요. 이 기생충에서 여기 물이 순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우가 있었고요. 역류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물의 속성을 갖다가 순류한 경우, 역류하는 경우를 통해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강렬하게 물의 흐름이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 이제 대저택에서 막 놀고 있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살던 반지하 집으로 갑니다. 그때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이죠. 기우가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히 보는 장면이 있어요. 계단 아래로 막 빗물이 쏟아지면서 운동화 다 젖고 발목 적시는 장면,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장면이 좀 롱테이크로 잡히거든요. 이게 뭐냐, 막을 수 없는 수를 결국은 이게 물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거역하지 못한다는 거.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뒤끝이 안 좋아져요. 기분이 찝찝해집니다, 솔직히. 굉장히 우울한 영화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동화가 아니죠. 예쁜 동화가 아니라 굉장히 우울하게 엔딩이 굉장히 슬프게 끝나줘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정이가 이제 기우, 아마 여동생인가 그러죠. 기우 기정이라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또 이제 집은 개판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막 변기에서 이제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제 오물이 솟구치는데 그걸 갖다가 덮고 역류를 갖다가 이제 덮어버리고 해서 담배를 피는 장면. 흐름을 거스르는 어떤 반항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덧없는 반항이죠. 그렇게 돼봤자 역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계층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제된다는 표현을 갖다 필자가 썼는데요. 이것도 저는 필자가 독창적인 표현은 아니고 딴 데서 보고 따라한 걸 거예요 아마. 박제가 뭔지 아시죠? 혹시 알아요, 박제? 뭐 둘은 당연히 아실 거고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박제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박제 같은 거 있고 그랬는데요. 박제가 뭐냐면은 알죠? 그래 그거예요. 뭐라 설명이 안 되네. 박제. 자, 그만큼 굉장히 아픈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요. 결국은 자연의 이치라는 거, 그 중력을 통해서 이 기택 가족은 잠시나마 이제 호사를 훔쳤어요. 말 그대로 호사를 훔친 거예요. 자기들의 분수에 넘치게 대저택 집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거기서 술 파티 벌이고 그 딸 일기장 훔쳐보고 별짓 다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난리를 치고 이제 다시 이제 반지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있어야 될 자리로 온 거죠. 자연은 결국 중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는 침수라는 벌을 통해서 기택 가족에게 엄중하게 가르쳤다. 응징을 한 거죠. 이 응징의 지점에서 영화는 굉장히 무서운 냉정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행복이란 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한 건 누군가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마냥 물론 즐겨야 되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지하가 있으니까 최고층 펜트하우스가 아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물리적 중력에서 따와가지고 필자가 사회적 중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사회적 중력은 뒤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회적 중력. 그러니까 물리적인 중력이 아니라 이건 어떤 사회적으로 정말 이 계급 사회가 고착화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중력 법칙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맞는 말이죠. 이거는 필자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1층은 100층이 없어도 상관이 없죠. 맞는 말이죠. 1층은 100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100층은 1층 없으면 안 되죠. 1층이 사라지면 100층은 무너집니다, 그냥. 그렇죠. 기층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밑바탕을 버티고 있는 기층민, 서민들이 위태롭게 되면 기득권층도 온전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실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반지하 집에서 이제 반쯤 미쳐버린 기우가 그 환영을 봐요. 그 산수경석 기억나죠? 산수경석이 붕 떠오르잖아요. 영화 속에 나온 환상의 장면이 중력을 거슬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둘이 중력을 거슬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층민의 분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기우가 대저택으로 다시 갈 때 이 산수경석을 갖다 가방에인가 가져가죠. 결국은 이 산수경석에서 그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면 기우가 그 어떻게 까먹었는데 산수경석을 던지나 아무튼 그래요. 그쵸? 예, 던져 누굴 때리나 아무튼. 그래서 이 표현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계급의 무자비한 칼날에는 눈이 없다. 안 가린다는 거죠. 그 칼엔 누구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층, 100층 다 가리지 않고. 마지막에 그 영화 끝에서도 결국은 부잣집 사람들, 가난한 집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송 소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눔과 배려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 중력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안정과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안정하고 안전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사회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안전하게. 안정은 스터빌리티, 영어로 스터빌리티고 안전은 세이프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고 세이프하게 보장하는 사회적 중력으로서 나눔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 자본주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나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이원복 교수가 쓴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혹시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 아시나요? 혹시 먼 나라 이웃 나라? 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쓴 그 이원복 교수가 쓴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참고로 이원복 교수 그분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벼랑이에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자동차가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폭주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본성이죠. 공산주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 놓인 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본주의가 더 이상 폭주해가지고 배랑 끝에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 이 돌 보고 브레이크를 걸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순기능을 얘기한 거예요. 공산주의 물론 실패한 이론이고 좋은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설명하면서 공산주의가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폭주를 막았다. 이 앞에 돌이 놓여 있으니까 운전자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겠죠. 그러면은 공산주의란 돌이 없었으면 그냥 가다가 못 보고 벼랑으로 추락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그런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자가 이제 그 만화를 보게 떠올라가지고 쓴 거예요.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위험한 본성을 갖고 있다. 결국 나눔과 배려는 다 죽는 거죠. 공멸을 향한 그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다. 그리고 따뜻한 이기주의다. 결국은 나눔과 배려는 저는 필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이기주의다. 결국 나 잘 되자고 한 거거든요. 결국 내가 마음 편하자고. 그리고 이제 사회 케이스도 언급을 했어요. 실제 이건 그렇답니다. 우리 그 사회 아시죠? 바다. 그 사회 바다가 왜 사회냐면요. 들어오는 입구 실제 그렇대요. 나가는 출구가 없으니까 물이 증발해 버리고 염분만이 남으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가지고 왔어요. 물을 갖다가 처음에 물로 얘기를 시작했고 결국은 나눔과 배려가 흐르는 사회가 되지 않게 흐르는 물이라는 점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당시 이 글의 주인공이신 의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었거든요. 더불어를 집어넣습니다. 필자가. 실제 그것도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쓰기 위해서. 더불어라는 말이요. 같이 함께 투게더라는 뜻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더 불어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말이죠. 더하여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타가 이기로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한번 좀 담았고요. 그래서 빗물처럼 햇빛도 나눔하고 배려 좀 같이 흘렀으면 좋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